민호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집이 왜 지연이 명의로 되어 있니?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건 엄마가 너한테 준 집이잖아. 어머니,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저희 사생활 존중해주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20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때 아들 민호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주방 보조, 그리고 나중에는 분식집을 작게 차렸습니다. 창문도 없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아들 민호만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갖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호는 제 바람대로 대기업에 취직했고 7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전세금도 만만치 않은데 아들이 월급으로는 집을 구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20년 동안 모아둔 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 노후를 위한 돈이었지만 아들이 결혼하는데 보금자리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내가 모은 돈으로 집 하나 마련해주마. 그렇게 제가 평생 모은 15억으로 강남 인근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했죠.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아들도 고맙다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런 집은 꿈도 못 꿨을 거라고 했고요. 며느리 지연이도 처음에는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주말마다 초대해서 밥도 해주고 같이 시장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미리 연락 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던 것이 나중에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신혼부부니까 사생활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점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늘어났어요. 아들은 항상 지연이가 요즘 예민해서 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그저 아들 부부의 행복을 위해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던 아들의 생일날 저는 특별히 손수 요리를 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했고요. 그런데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하니 아들이 밖에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들이 나를 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들 집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영수가 그 집 등기부 등본 확인해봤니? 요즘 젊은 부부들 명예 변경하는 경우 많다던데.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아 마련한 그 아파트가 더 이상 아들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집이 왜 지연이 명의로 되어 있니? 엄마가 너한테 준 집이잖아. 아들은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지연이가 자기도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고 신혼 초에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지연이 명의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 전 너무 화가 나서 아들 부부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민호와 지연이 나타났어요. 민호야,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지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저희 사생활 존중해주세요. 사생활?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사는 게 너희 사생활이니? 왜 집을 내 명의로 바꿨어? 그때 지연이의 대답은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민호에게 주신 거잖아요. 애초에 우리 가정을 위해 산 집이지 않나요? 저는 이 가정의 아내고 이 집은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아 아들을 위해 산 집인데 며느리는 그것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이 집은 법적으로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민호와 제가 꾸려가는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끼어들 여지는 없어요. 그때 아들 민호를,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이럴 수가 있니? 엄마가 너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러자 민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지연이 말이 맞아요. 이제 저희 가정이니까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증여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면 어떡해요? 다들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봐요. 민호야, 너는 지금 내가 받은 상처는 생각 안 하니?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인데 그걸 내 와이프가 가져가 버렸어. 엄마, 제발요. 지연이도 결국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결국 저는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또 한 번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알았다, 민호야. 엄마가 너 위해서 이것도 참을게. 하지만 앞으로는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아들에게 다 줘버린 저는 다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영숙 씨, 이 나이에 다시 일하게 되다니.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요. 잘 지내겠죠. 바빠서 연락 못 하나 봐요.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SNS에 새 집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며 자랑했다고요. 드디어 강남에 내 집 마련 성공! 남들 30년 대출받는 동안 우리는 벌써 내 집 장만이라니 정말 복 받았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내 집 마련 성공이라고 자랑하다니. 민호는 그런 지연을 말리지도 못했겠죠. 친구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영수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네가 평생 모은 돈인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팽개치다니? 너무 참지 마. 법적으로 싸워봐. 그래도 내 돈으로 산 집이잖아. 하지만 저는 이제 체념했습니다. 이제 됐어. 내가 평생 민호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애랑 법정에서 싸울 수는 없어. 그냥 내 인생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지금은 지하철역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거칠고 등은 더 굽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어제는 손님 한 분이 물으셨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나이 드셔서 일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자식 키우고 나면 부모 노릇은 끝이라던데.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났네요. 어젯밤 분식집을 나서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차 안에서 아들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호가 행복하게 살면 됐지. 내가 평생 바란 게 그거였으니까. 하지만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싸워볼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남은 생을 살아갈까요? 가끔은 아들이 문득 생각나서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도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내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전화를 내려놓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그 아이의 생일도 올해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에 대한 헌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요?